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국토 면적 세계 107위, 자원 제로, 인구는 매년 감소 중인데요. 이 나라가 군사력은 세계 5위, 경제 규모 13위, 수출 규모 7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상하고 특별한 나라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작은 나라의 거대한 역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한국의 국토 면적입니다. 세계 107위예요. 이게 얼마나 작으냐면 G20 국가들 중에서 꼴찌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크고요. 근데 멕시코, 인도네시아, 심지어 이탈리아보다도 작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가는 나라입니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도쿄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군사력 세계 5위예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 보면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5위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요. 보통 군사 강국들은 전부 땅이 넓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고, 미국도 엄청 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한국보다 100배 가까이 큽니다. 근데 한국은 그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휴전 상태가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작은 나라가 생존을 위해 강국이 되어버린 케이스예요. 2부 자원제로에서 시작한 기술 강국? 자, 이제 두 번째 충격을 드릴게요. 한국의 천연자원 얘기입니다. 석유 매장량? 제로예요. 천연가스? 거의 없어요. 금, 은, 다이아몬드?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20%도 안 돼요. 여러분 알아요? 중동 국가들이 왜 부자죠? 석유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왜 강한 나라죠? 천연가스 때문이에요. 호주는 철광석이랑 석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죠?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GDP가 1조 7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이 나옵니다. 자원이 없으면 사람이 자원이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고, 정부는 과학기술 육성에 올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전 세계 1위가 됐어요. 4.9%예요.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미국이 3.5%, 일본이 3.3%, 독일이 3.1%예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뭘 만들어냈냐면요.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2위.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0%예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 회사 두 곳이 만든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만드는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만드는 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특히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난이도, 선박은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자원 하나 없던 나라가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3부 화려한 성과 뒤에 숨은 위험 신호.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완전 대박 나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GDP 13위, 수출 7위, 1인당 GDP는 일본도 넘었어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아졌거든요. 무역 흑자도 엄청나요. 2023년에만 무역 흑자가 수백억 달러 수준이었고, 반도체 수출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어요.
K-팝, K-드라마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문화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72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 단 하나뿐입니다. G20에서도 유일해요. 일본도 1.3명, 이탈리아도 1.2명인데 한국은 0.72명이에요. 이게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인데 통계청 추계로는 2070년이 되면 3천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50년도 안 돼서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뭐가 문제냐면요,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세금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연금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한국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상한 상황에 있어요. 경제는 강한데 미래는 불확실한 거죠. 이게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모순입니다. 강점은 극단적으로 강한데 약점도 극단적으로 약해요. 차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그 이면? 이제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볼게요.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먼저 병상수부터 보면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OECD 1위예요. 12.8개예요.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미국이 2.8개, 영국이 2.5개예요. 한국이 5배 가까이 많아요. 의료 서비스의 질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WHO 평가로 세계 3위 정도 되고 의료 접근성은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에요. 밤 12시에 응급실 가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MRI 찍고 싶으면 일주일 안에 찍을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비예요. 미국에서 MRI 한 번 찍으면 2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으로 10만 원 정도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83세 정도 되는데 이게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국이 선진국 계열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명에서는 최고 수준을 따라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나와요. 병상은 많은데 의료진이 부족해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한국이 2.5명 정도인데 OECD 평균이 3.7명이에요. 한국이 평균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러니까 병원 시설은 세계 최고인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과로에 시달리고 번아웃 오고 이게 최근에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것도 한국만의 독특한 모순이에요. 시스템은 완벽한데 사람이 부족한 구조예요. 오부 무역 강국의 비밀? 자, 이제 한국 경제의 핵심을 볼 차례예요. 바로 무역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아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국내에서만 장사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보고 만들었어요. 삼성이 갤럭시 폰 만들 때 한국 사람만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설계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한국의 수출 규모가 GDP의 거의 40%를 차지해요. 이게 얼마나 높은 비율이냐면 미국은 10%, 일본은 18% 정도예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 품목도 특이해요. 옛날에는 섬유, 신발,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선박, 전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에요.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었어요. 한화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한국 전체 수출의 20%예요. 반도체 하나가 한국 경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미쳤어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한국 회사들이 그걸 거의 다 공급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연간 700만 대 넘게 팔아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엄청나게 잘 팔려요. 조선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를 차지해요.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세계 LNG 운반선의 90% 이상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은 세계 경제와 완전히 연결된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리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가 한국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육부 신용등급과 위기 극복 능력?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에요.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곳이 전 세계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3대 기관인데요. 한국은 전부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한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요. 한국에 투자하면 돈 떼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분단국가고 출산율 세계 꼴찌고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데 왜 신용등급이 높아요? 답은 간단해요.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근데 3년 만에 회복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5년, 10년 국행하는데 한국은 2년 만에 회복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봐요. 전 세계가 락다운하고 경제 마비됐을 때 한국은 어땠어요? K방역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고 2021년에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같이 빠르게 회복돼요.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아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나타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작은 나라지만 회복 탄력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7부 한국의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죠. 한국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요. 하나는 위기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기회 시나리오예요. 먼저 위기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공장 돌릴 사람, 가게 운영할 사람, 연구할 사람 전부 부족해져요. 그러면 경제가 축소돼요. 실제로 지방 소도시들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문 닫고 병원도 없어지고 이게 계속 확대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축소될 수 있어요. 게다가 고령화도 심각해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예요. 앞으로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서 2050년이 되면 40%까지 갈 거라고 해요.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이랑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는 거죠. 이러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기 시나리오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서서히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기회 시나리오예요.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 세계는 AI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반도체예요.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고 시스템 반도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로봇 산업도 주목해야 돼요.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한국은 제조업 기술이 뛰어나니까 로봇 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바이오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기에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면 헬스케어 강국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인구는 줄어들지만 기술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 한국이 지금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인구 감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적은 인구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로봇과 AI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작지만 강력한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어요. 결론 한국은 평범하지 않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가진 나라죠. 국토는 작은데 군사력은 강하고 자원은 없는데 경제는 크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약점은 극단적이고 강점도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항상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예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해요. 결국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인구 감소를 그냥 받아들이고 축소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절대 평범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국 관열에 올라선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겪고 빈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그리고 그 DNA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 안에 남아 있어요.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회복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용기. 이 모든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 한국의 다른 영상도 추천드려요.